무명전설 결승, 이제 정말 마지막 문턱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마지막 왕관은 성리에게 갈까요? 아니면 하루에게 갈까요?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결승까지 올라온 10명은 모두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대에서 시청자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실력, 성장, 눈물, 절박함, 그리고 프로그램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는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후보가 되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MBN 무명전설 결승 구도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과 단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무대 흐름과 대진, 시청자들이 느꼈을 감정선, 그리고 각 참가자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보는 결승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은 탑 7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3사람, 그리고 마지막 탑 3, 나아가 우승 후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승 탑 10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무명전설은 본선과 예선을 거치며 수많은 도전자들을 걸러냈고 결승을 앞두고는 전설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전설이라 불리는 선배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그 무대 안에서 단 한 명이 선택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부는 꽤 냉정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누가 더 자기 색을 살렸는지, 누가 더 곡의 맛을 이해했는지, 누가 더 무대 위에서 살아났는지가 그대로 점수로 드러났습니다. 결승 직행의 첫 주자는 이룬혜였습니다. 이룬혜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상대를 크게 앞섰고 결승행을 가장 먼저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황윤성 역시 자신의 음악적 센스를 인정받으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장한별은 안정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박민수는 정통 트롯의 힘을 앞세워 결승에 직행했습니다. 이대화는 기대 이상의 가창력과 무대 집중력으로 큰 점수차 승리를 만들었고 김태웅은 접전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성리와의 강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직행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와 성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준결승 대결이 아니라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참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리는 이미 여러 무대와 오디션을 거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입니다. 반면 하루는 이름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승에서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승 직행을 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패자부활전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다시 순위가 뒤집혔고 성리, 이창민, 정연호가 마지막 결승 티켓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도 결승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자부활을 통해 올라온 참가자들은 이미 한 번 흔들렸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났다는 강한 서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리의 경우에는 패자부활을 통해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지막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탑 7 구도를 보겠습니다. 결승에 오른 10명은 이룬혜, 장한별, 황윤성, 하루,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 성리, 이창민, 정연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탑 7에 들지 못할 3사람을 예상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이창민입니다. 이창민은 분명 노래를 잘합니다. 오랜 시간 가수로 활동해온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고 보컬의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이라는 무대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롯의 맛, 무대 위에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얼굴로 다시 보이는 순간을 요구합니다. 이창민은 이미 익숙한 보컬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익숙함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결승 마지막 승부에서는 오히려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트롯 무대에서 자기만의 새 얼굴을 얼마나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현호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현호 역시 결승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결승 직행이 아니라 패자 부활을 통해 합류했다는 점, 그리고 앞선 맞대결에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결승 마지막 무대는 냉정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만 색이 흐려져도 순위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정현호가 안정적으로 부른다고 해도 시청자들이 한 번에 기억할 만한 결정적 장면을 만들지 못한다면 탑 7 안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박민수는 정통 트롯의 강자입니다. 트롯을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그의 소리와 기본기를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승은 단순히 가장 정통적인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팀이 잘하는 사람보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달라진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박민수는 분명 강점이 뚜렷하지만 결승에서 완전히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창민, 정현호, 박민수를 탑 7박 후보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이름은 이룬혜, 장한별, 황윤성, 하루, 이대환, 김태웅, 성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탑 3까지 올라갈 인물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먼저 이룬혜를 탑 3 후보로 보고 싶습니다. 이룬혜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늦은 상승 곡선입니다. 무명전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자기 목소리로 무대 위에 서는 사람. 그런 참가자는 시청자에게 묘한 응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을 품고 버텨온 시간, 뒤늦게 찾아온 기회, 그리고 무대에서 보이는 절실함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이룬혜는 초반 인지도에 비해 무대가 거듭될수록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이건 결승에서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참가자보다 뒤로 갈수록 상승하는 참가자가 마지막에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룬혜가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곡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탑 3 진입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우승까지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마지막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핵심은 성리와 하루입니다. 사실상 이번 결승의 가장 뜨거운 축은 이 두 사람입니다. 성리는 이미 여러 번 도전해온 사람입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미지도 있었고 트롯 오디션 무대를 계속 지나오며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 한 걸음에서 아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성리가 다시 무명전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과거를 내려놓고 트롯 가수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성리의 무대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성리의 장점은 무대 경험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알고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무대를 거치며 쌓인 단단함이 있습니다. 결승처럼 긴장감이 큰 무대에서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참가자가 부담감에 흔들릴 때 성리는 오히려 그 압박을 무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곡 선택이 좋고 감정선이 폭발한다면 성리는 충분히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후보입니다. 하루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강합니다. 하루의 가장 큰 힘은 성장입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보였다기보다 무대가 이어질수록 시청자들이 이 사람 계속 좋아진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장형 참가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시청자는 단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달라지는 과정을 함께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이름이 점점 기억에 남고 어느 순간 응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무명이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물론 성리도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의 도전 역시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출발점만 놓고 보면 하루의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이름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루가 보여준 변화, 눈물, 긴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들은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사와 맞아떨어집니다. 이 점이 마지막 투표와 평가에서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승은 끝까지 모릅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한 번의 선곡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후보라도 곡이 맞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중위권으로 보였던 참가자가 인생 무대를 만들면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트롯 오디션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무대보다 가슴을 건드리는 한 소절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결승에서는 바로 그 한 소절이 순위를 바꿉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탑 3는 이룬해, 성리, 하루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룬해는 늦게 피어난 인생 서사와 꾸준한 상승세가 강점입니다. 성리는 경험과 절박함, 그리고 다시 살아난 반전 서사가 강합니다. 하루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가장 잘 맞는 성장형 주인공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면 결승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승자를 한 명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저는 하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는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 서 있습니다. 무명이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매회 조금씩 성장하며 결국 마지막 왕관을 향해 가는 그림. 이 흐름은 시청자들이 오래 기억하는 오디션의 전형적인 감동선입니다. 성리가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하루가 가진 성장의 힘은 결승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측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무대 흐름을 바탕으로 한 전망입니다.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누가 어떤 곡을 선택하는지, 누가 그 곡을 자기 인생처럼 불러내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겁니다. 이미 실력은 모두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시청자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느냐입니다. 무명전설의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순위 발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었던 사람들, 무명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로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문을 열고 가장 먼저 걸어 나올 사람은 하루일까요? 아니면 성리일까요? 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룬해나 다른 참가자가 마지막 반전을 만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명전설 최종 우승자는 하루라고 보시나요? 성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승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탑 3와 우승 예상도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